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패한 사회주의자 조국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조국 일당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조국에 대한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본래 차량 시위는 20일, 21일, 22일, 3일 할 예정이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20일만 차량 시위를 하고 21일, 22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틀에 대해서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차량에다가 현수막을 길게 매달 예정이었는데 그러기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친척에게 차량을 빌렸었는데 친척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받지 않고 차량을 빌려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염치 없이 남의 차량을 그냥 쓴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다는 곳에 가니까 차량에 현수막을 달게 되면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아무리 단단하게 묶어도 현수막이 많이 바람에 날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기스를 낸다고 해서 결국은 현수막을 달지를 못하고 별도로 주문 제작을 해서 이런 차량용 자석판을 붙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20일 아침 9시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차량용 자석판을 붙이고 바로 광복동 입구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자갈치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역시 좀 이른 시간 탓인지 사람들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쪽 안쪽 편이 자갈치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과 도로 쪽에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차량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 중에는 주로 시내 중심과 도로 쪽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2시경에 부산 서면 쪽으로 넘어갔는데 서면 쪽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오 마이 갓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한다는 이런 플랜카드가 시내 중심과 도로 6교에 내걸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여기가 평양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 맞습니까? 이런 것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것이고 추종하는 것이지요. 6.25 때 중공군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6.25 때 중국 공산당이 지금과 바뀐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별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무역도 해야 되고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세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시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친사회주의로 세뇌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언제 이런 플래카드가 나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산 시민들이 왜 이런 것을 보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산 동구청에 바로 전화를 해서 주무관이 김종호 주무관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주무관에게 이런 불법 플래카드를 빨리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차량 시위에 나섰는데 밤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은 부산 동구청에 전화 한 통씩 하셔가지고 김종호 주무관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김종호 주무관의 팀장을 바꿔달라든지 해가지고 빨리 이런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하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느끼겠지요. 부산 동구청의 전화번호는 지역코드 051-449개 4000번입니다. 각자 전화 한 통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만은 유독 우리만이 독보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5, 60년대에 미군이 투입돼서 공산당과 싸운 전쟁 중에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번영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란이나 베트남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신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왜 이런 사태를 보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래도 우파 유튜버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소수의 우파 국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권자만 해도 4,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파 유튜버 중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다고 하는 신의 한수조차도 구독자가 80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즉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대한민국을 일군 것도 그리고 지키는 것도 우리 소수의 우파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변을 계몽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파 유튜버를 시청하고 있는 바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시 30분경에 서면 중심가로 넘어왔는데 서면 중심가의 모습 역시 12시 30분 현재는 조금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서면 시장 쪽으로 나갔는데 서면 시장은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산대로 넘어갔는데 부산대 역시도 시험 기간이 돼서 그런지 평상시보다는 한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본래 부산대 정문 앞에는 웅비탑이라는 큰 독수리탑이 있었는데 철거가 됐는지 주차장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부산대에서 좀 돌다가 오후 5시경에 광복동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여기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광복동의 영화관 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광복동의 또 다른 중심가의 모습인데 해가 슬슬 지면서 다시 서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서면 중심가의 밤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면 중심가에서 도로를 막고 평양공동시민의 한마당이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얼굴을 띄우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없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20일날 부산 서면에서 한국당이 집회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서면에 계속 다녔는데 왜 제가 한국당 집회를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남포동 밤거리에서의 행사를 끝으로 20일 행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밤 9시경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에 집에서 나와서 차량을 타고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해서 그런지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1일에는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남은 이틀간 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이 18일 미 의회 세미나에서 대북 미사일 방어와 공격 체계를 통합을 해서 원적 타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루드 차관의 대북 원점 타격 발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폭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존 루드 차관의 강경 발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폭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늘 북폭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번 존 루드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폭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북폭을 주장하던 사람은 왜 이번에는 북폭이 아니라고 발언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아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번에 그 방위비 협상 6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지요. 아마 방위비 협상 1조 5천억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군사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흥분을 했지만은 저는 그것은 우리 현무2 미사일 기술을 뺏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지만은 역시 그것은 우리 현무2 미사일을 복사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무2 미사일이 비행고도 45도 그리고 일정한 회피 요격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현무2를 복사한 것이지 러시아제의 그런 회피 기동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사망했다는 얘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퍼졌지만은 저는 그것이 김정은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당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그러한 보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노이 회담 때도 늘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가 의외로 김정은의 뒤통수를 치고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방송한 것 중에서 틀린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존 루드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핵심 본질, 그 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드 차관의 이번 발언의 요지는 뭡니까? 루드 차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을 했을 때 그 원점을 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만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존 루드 차관의 원점 타격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지스 어쇼어를 성능 개량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지스 어쇼어가 뭡니까? 상대국이 미사일로 공격을 했을 때 그 미사일을 격추를 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 아닙니까? 거기다가 성능 개량을 해서 원점 탐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징후를 보인다든지 발사를 했다면 그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지스 어쇼어 구매 계획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꿈도 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북폭이라는 것은 내년까지 정도를 본다면 루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루드 차관은 이지스 어쇼어 외에도 F-35하고 연동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요. 꼭 F-35뿐만 아니더라도 이미 미국의 무기들은 대부분 연동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드 차관의 발언 중에서 북폭과 관련해서 정말 주목해야 될 대목은 루드 차관은 정보교환 체계는 전쟁과 외교에 있어서 핵심이라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미사일 정보 교환에 대한 단순한 군사 정보이고 우리가 받을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받을 것이 많은데 왜 미국이 반대를 하고 문재인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요.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드린 말씀은 지소미아는 북폭 시에 일본 후방 병창기지 활용을 어렵게 해서 북폭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런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지소미아 파기는 북폭을 막자는 것이고 즉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곧 미국이 북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북폭의 신호가 오히려 협상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하고 연관을 해서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달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매수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비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